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여자분이 보내주셨고 화끈하네요. 그래서 화끈함에 또 어울리는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이 사연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차 주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지혜갑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면서 남자들 바람 피운 이야기는 주변에도 넘쳐나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았기에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남편이 분명히 바람을 핀 것 같은데 남편은 상대 여성과 잠자리는커녕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딱 잡아 떼는데 이 정황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카톡 쇼핑을 즐겨 하거든요. 거기서 핫딜이라고 할인 행사라면 제가 필요한 상품 주문 링크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링크를 열어서 결제를 하는데요. 양갈비 세트를 주문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문 안 했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남편이 피곤했는지 너무 곤히 자고 있길래 깨우기가 뭐해서 남편 휴대전화를 열어서 확인을 했죠.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뭐지? 싶어서 이것저것 남편이 사용할 만한 숫자를 넣었죠. 우리 딸 생일이더군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못생긴 늙은 년이랑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대화가 한가득인 대화방을 발견했어요. 자기야, 여봉봉. 이런 유치찬란한 생쇼들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대화방 내용을 차분히 다 읽은 후 자고 있는 남편 비싸대기가 한 대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에 폰을 집어 던지며 이게 뭐냐? 응? 라고 물었죠. 지도 사람인지라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야. 석 달 전쯤에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를 통해서 연결이 됐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잘 맞고 재밌어서 옛날 펜팔 하던 식으로 카톡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아무래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1년 가까이 출장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다녀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일정으로 외박한 적도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여자분이 올라왔을 거란 생각은 왜 안 하시지? 얼마 안 걸리는데 시간. 꼭 외박을 해야 되나? 낮에 만났을 거란 생각은 왜 안 하신 거지? 당일치기로 있다 갔다. 가능성이 다양한데. 일단 남편 말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연놈들이 나눈 닭살 돋는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건 100% 바람 피운 거로 보이거든요. 서로 성감대가 어디라는 등 당신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낯뜨거운 얘기들도 아주 거리낌 없이 싸질러 놨더라고요. 미친 새끼가. 지들이 무슨 영혼의 소울메이트도 아니고 다 늙어 빠진 것들이 삼류 영화 한 편을 찍고 있으니 진짜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 얘기도 못할 지경이에요. 둘이 만난 적도 없는 게 사실이라 치면 이런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건가요? 지혜가 변호사님들 답변 좀 해보이소. 답변 좀. 이게 무슨 일이고? 신유진 변호사님 이 정도로 몰입해가지고 연기 진짜 네. 연기 사수죠. 뒤로 갈수록 연기가 강해. 자기야, 여봉봉. 자고 있는 남편 비싸대기를 한 대. 비싼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감정이 다 가능합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연기하는 변호사는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만나지 않고 톡만으로, 채팅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톡만 했으면 그럼 어때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자기야 여보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성감대가 어디다 너가 어디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둘이 사귀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서로 그런 교감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이 여성분이 이혼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진짜. 근데 그런 경우는 있다.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안 만났다라고 치고 내가 믿고 살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에는 이게 안 만난 사람이라면은 약간 그냥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랑 가상이니까 뭐 되게 농담도 야한 농담도 하고 막 자기네끼리는 그냥 그렇게 재밌게 놀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물론 보고 기분 좋진 않죠. 나도 열받죠. 싸울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별일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건 허용되는 성애섭이다. 아니 이거 왜냐면 성의 소비가 아닌 거야. 왜냐면 만난 적이 성을 주제로 한 대화의 소비. 성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성애섭이면 성애섭이로 보시는군요. 아 정신적인 성의 소비도 성의 소비다. 당연하죠. 저는 정신적인 그러니까 게 섹스를 문제라고 서로 금지하지 않다 그러지. 아니 대부분 판례가 그렇습니다. 네. 정신적, 육체적,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라고 부르는 그 거예요. 어떠세요? 다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단 아니 채팅만 했다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고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되죠. 이혼 사유는 뭐 근데 그 상대방 여자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디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는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돼서 이 상대방 여자분은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팅만 했는데도? 채팅만 했는데요. 아 그래요?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상관녀 소송 가능합니다. 와 대박. 채팅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3년 정도를 채팅만 한 거예요. 네. 정말 펜팔하는 식으로 채팅만. 그런데 한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요즘 시가입니다. 시가 2천만 원. 시가 2천만 원. 네, 네. 2천. 3년 동안 채팅이 한 번도 만난 적이 한 없다는 번도 게 없어요. 전제가 됐는데도 네네네네. 그런 거죠? 네. 아 채팅만 해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안 만났다 하더라도 3년이면 채팅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심각하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3일만 했어도 막 이런 내용을 주고 받았으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게 내가 그걸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 싫을 거야. 같이 사는 동안 매번 남편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핸드폰을 막 열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고 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니면 그냥 뭐 아이도 있고 하면은 그래 내가 지금 가서 또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릴 사람 어떻게 또 만나서 내가 아니면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참고 사신다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런 감정적 교류가 오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근데 큰 만약에 문제. 여자가 바람 폈어도 그렇고 여자가 바람 폈어도 그렇고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 사람이랑 다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러면 빨리 헤어지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헤어지고 시간을 끄면은 진짜 괴로운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뭐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살 거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되는데 못할 건 없다. 그 어느 것도.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내 남편은 나를 배신하고 바람 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니 불행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불행을 잘라버리던가 그쵸.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안고 가야겠다 이놈 하면서 그냥 덮어가지고 끌고 가면 되는데 계속 마음에 상처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갖고 가면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정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무슨 사이버 가서 아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 저 초등학교 때 아니 최근 거가 뭐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약간 그런 이 AI랑 대화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채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AI인 걸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앞으로도 절대 만날 전제가 없고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상의 인물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솔직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약간 즐기는 카톡을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물론 이제 또 받아들이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만났다면 큰일이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본 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안 여기는 만났다면. 넘어가지 못했거나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거나. 실제로 이 두 관계가 만났으면 깨졌어요 벌써 이제. 서로 실물 보고 막 실망해가지고. 신문을 보고 근데 어쨌든 이 여성분이 궁금한 거는 둘이 만난 적도 없는 게 사실이라 치면은 이거는 이혼을 내가 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니다. 이혼 너무나 가능한 너무나 상황이다. 가능하다. 네. 예. 아니 그러면은 다 어떠세요? 그 약간 그래서 궁금한 게 어디까지 허용되나? 안 되죠 아예.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뭐
온라인상으로만 연락했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덮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육체 관계까지 했어도 덮을 수 있어라고 마음만 먹으면 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진짜. 신유진 변호사님은 진짜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봐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게 허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잘 보고 있나? 남편이 이 방송을 꼭 보더라고. 아 진짜. 굉장히 관대한 분이라는 거. 아니 이상하게 남편이 다른 방송은 안 보고 이거 꼭 챙겨봐. 왜냐면 어떤 나의 자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나의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내 과거가 나오지 그럴 수 있죠. 꼭 챙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허용은 일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밝혀두겠어요. 일체 일체 되지 않는데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는 허용되는 건 없어라고 마음을 먹고 아니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의 네. 뭐 과거 여자 동창 정도라고 칠게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야. 되게 오랜만이다 하다가 둘이 마침 점심시간 끝나고 막 이렇게 뭐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잠깐 커피 한잔 할까? 그런 건 괜찮나요? 저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비웃으실 수 있는데 남편이 만날 수 있는 여자의 최고가 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남편이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네네네.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여자가 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동창이랑 뭐 밥을 먹든 밥을 술을 먹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밥을 먹고 나서도 야 역시 내가 저 여자랑 그랬으니 유진이를 만났구나. 저도 나보다 안 예쁘면 오케이. 진짜로? 나보다 예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만나고 온 날 나한테 충성심이 더하지. 아이고 내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상간녀는 보통 처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약간 그건 통계인가요? 제 경험 그쵸? 통계죠. 일종의 본인의 통계죠. 경험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은 본처보다 예쁜 상간녀를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뭐 제 눈이 좀 역시 상간녀보다 본처가 의뢰인이 더 많아. 아니 상간녀도 본처 이제 전문. 있죠. 그러니까 상간녀도 있는데 보면은 의뢰인이군요. 상간녀 예쁠 때도 있습니다. 상간녀들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본처 말고 상간녀들도 네. 많이 운이 달라. 아니, 근데 의외로 상간녀들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저 실망했어요 진짜. 아니 기대는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이 본처를 배신하고 만나나 봤더니 이게 이 정도. 근데 왜 이렇게 상간 관계에서는 불륜 관계에서는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성에 대한 성감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하세요. 굉장히 잘해. 정말 그 내용들을 다 이제 보시고 기가 막히시니까 저희한테 이제 증거를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너무 수위가 높아요, 진짜. 그런데 이제 아이를 셋 낳은 여자분이에요. 셋 낳은 여자분인데 상간남과 대화를 했는데 당신이 나를 드디어 여자로 만들어줬어. 나는 뭐야 이게 애를 셋을 낳는데 이제 여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는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네. 이제 애를 뭐 둘 낳고 셋 낳고 어쨌든 아이를 키우다가 그러면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그리고 집에서 남편하고 좀 사이도 소원해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많이 잃는데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피우거나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왜 연애할 땐 다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 그 새록새록한 감정이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느낌이다라는 말들을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말했으면 좋았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너를 만나서 내가 여자라는 걸 증명했어. 깜짝 놀랐잖아. 그건 좀 멘트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처음으로 여자라는 걸 증명하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새로 증명하셨을 텐데. 애를 세우지는 않는데. 엄 변호사님은 이제 당연히 소송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리고 어찌나 사랑하는지 불륜 관계는 아주 사랑해요. 둘 사랑이 그 농도가 굉장히 진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되는 관계라서 더 막 절실한가? 더 애절한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안 된다고 하면 더 막 간절해지는 게 있잖아요. 막 60대 분들도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그냥. 보고 싶고, 어찌나 보고 싶고, 사랑하는지. 근데 제가 아까 상간녀가 의외로 예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상간남도 매우 찌질합니다. 심지어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을 여자가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이제 그 아내가 의뢰인이죠. 상간남 소장을 받은 경우 상간남이 와요. 이게 별도의 사건인 경우에 그 수임료조차 그 여자한테 부담시키도록
하는 사람 보고 이런 찌질한 인간들이 어떻게 여자를 사귀었나. 그 사귄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누님의 어떤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봉사? 뭐, 그리고 사실은 일정 용돈도 받을 정도로. 직장 상사하고 뭐 소속도 맞는데도 저 정도면은 내가 상관나이면 오히려 비용을 그 여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그 아내가 상간자 변호사 비용을 대는 거 보고 이건 뭔가. 예. 아니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어쨌든 상간남 소송이 걸리면 좀 미안한 맞아. 입장이 되니까. 어, 미안한 진짜. 입장이니까 자기가 내주려고 맞아, 좀 맞아, 이럴 맞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지 맞아.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진짜 여자가 이 상간남 소송만 안 당하게 하려고 그 남자한테 자기 남편한테는 극도로 정말 사악한 마녀처럼 구면서도 상간이 벌어지면 내 남편보다 중요해, 그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치, 왜냐면 남편은 이혼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끝낼 사이.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상간녀 어쨌든 상간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람이 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 그래요? 네. 그래, 왜 그래가지고 왜 영화에서도 보면은 남자들은 딱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버리잖아. 그냥 버리잖아, 막 상관요. 좀 년까지 사랑한다고 했다가 많이 야, 많이 꺼져, 막 버리죠. 이러잖아. 갑자기 본처한테 돌아가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래, 남자들은 좀 주로 가정을 지키려고 맞아, 하는 맞아. 그런 게 또. 근데 그게- 어쨌든 이 여자분도 그러면은 그 이혼하실 거면 상간녀 소송도 하시고 이혼 소송도 하시고 둘 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혼 안 하셔도 상간녀 소송은 꼭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이 여자가 상대 여자가 저는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그러면은 맞아. 성립 안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그죠? 우기죠. 근데 그거 그렇게 되면은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 미혼인 줄 알았다, 아니면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간남녀들에게 팁을 준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알아. 기본이야.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근데 업계에서는 어쨌든 이제 기본.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걸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소송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일단은 뭐 그 둘 다 하고 그다음에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굳이 믿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만났는데 이렇게 야한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안 만났어도 야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안 만난 사람인데? 안 만났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 그 대화의 그 창구가 계속 열려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람이라는 게 정말 특히 이제 가벼운 바람이라고 생각해서 용서해 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습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간 처음에 용서를 뭐 해주는 건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덮고 가려면 덮고 갈 수 있다. 뭐 유치한 게 있었어도 덮고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말 아주 후끈욕을 내놓고 남자든 여자든 따지지 말고 후끈욕을 내놓고 다시는 그거 아주 그냥 그쪽으로 갔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따끔하게 생각을 하게끔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어떤 작은 바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톡 찜이야 라고 넘어갔다가는 진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 여성분이 뭐 제주도에 살고 있다, 뭐 어디 살고 있다 믿지 마세요. 그래. 네. 제주도 뭐 어떻게 알아? 한 시간이 오는데. 그리고 제주도에 안 살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어.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뭐 성감대라든지 막 이런 닭살 돋는 이런 대화들을 다른 여자랑 나눴다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엄벌에 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자체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삼자되면 네 말이 맞는지 그 여자를 불러갖고 내 앞에서 확인을 시켜줘 라든지 삼자되면은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삼각관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구도가 생기면은 난 생각만 해도 불편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삼자되면 전문이 있었어요. 자의적으로 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끝내질 못해. 새로운 남자가 생기면 그 새로운 남자가 전 남자를 정리해주는 식으로 항상 삼자대면을 통해서 오버랩 전문. 환승. 또 삼자대면을 이제 다른 쪽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면 삼자대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라든지 그 상간녀에 대한 그 확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서 차라리 난데 내가 직접 연락하고 내가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연락하고 할 때
정신적인 데미지를 어머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 상관님도 굉장히 뻔뻔하거든요. 그 말하는 싸가지 하면 그럴 때 정말 훅 정신적인 충격받고 내 인생 뭐가 돼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안 이상한 맞는 게 보세요. 본처든 상간녀든 다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네. 근데 왜 상간녀들은 왜 이렇게 뻔뻔하죠? 착한 상간녀는 없나요 혹시? 가끔 사례 중에 만난 사례 중에 없었나요? 너무 이분은 너무 착한데 막 이런 분. 저희 고객은 착합니다. 그러니까 아, 상간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객은 착하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 그래서 상간자 사건을 맡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인도 안 하고, 아, 그렇죠. 그거 뭐 이게 부인에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한 페이지짜리 답변서 내놓고 네.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대부분의 95% 이상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얘가 이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 있는 사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뭐 해볼만 하는데 이제 부인 몰랐다. 결혼한지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몰랐다 하는 경우가 외에는 아니면, 거의 예. 다 할 말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굉장히 뭐랄까 그 항변 사이가 되게 구구절절한 게 뭐냐면 자기야라고 왜 불렀냐 왜 이렇게 애정 표현하냐 그건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맞아. 나이가 어린 남자들은 자기야라고 불러요. 신입사원한테 자기야. 진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막 구구절절하게 싸우더라고요. 달링이 아니라 hey you 이거라는 거죠. 난 원래 자기가 호칭이다. 약간 이런 거. 근데 진짜 이렇게 이혼 소송하다 보면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걸 보면은 뭐 저 아는 변호사님이 같은 남자인데도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여자가 자꾸 이제 sek스를 거부해서 여자분은 나는 섹스를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를 그 저지를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이렇게 하고 TV를 보고 있는 걸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자크를 끝까지 올리고 있는 게 섹스를 거부한 거다라고 증거로 제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분이 와 진짜 같은 남자지만 너무 찌질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소송을 할 때 뭘 어떻게까지 증명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증명을 그런 식으로 사진으로 찍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저는 괜찮아요. 나중에 남자 만나갖고 만나진 않았어. 사이버 막 계속 핑계대. 요리요리. 랜선 여인이다. 저 랜선이면은 이렇게 혼은 내겠지만 혼꾸녕은 내겠지만 저는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요 정도 즐거움 정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결혼해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즐거움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프랑스인 마인드. 아니 프랑스에서는 저 내연녀 내연남이 공식적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네. 네. 그런데 저도 그래서 박지희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얘기해줬던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그 아내는 슬퍼 보이더라. 아내는 내연남이 없었어. 아내가 슬프니까 아내도 빨리 내연남을 만들어야죠.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러브 액츄얼리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직장에 되게 젊은 여성을 좋아해가지고 목걸이를 샀는데 아내가 자기 목걸이인 줄 알고 막 기대했는데 아니었던 맞아. 다른 거예요. 거 주고. 예. 아내는 싼 거 CD였어. 맞아. 네, 그래서 그 아내가 엄청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은 불법적인 성의 소비에 대해서 세경이 얘기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변호사님은 불법적인 거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니요. 되게 불만 많으시네요. 사람들 불법을 저질러야. 아니 이런 분들 이제 한 번 발동 걸리면 난리 멈추지 났나요? 않는 폭주기 간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부쩍 아끼시네요. 너희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사진 준 거 보면 진짜 뭐 당장 이혼하겠다는 것 보다가는 그죠? 내가 이혼을 할 수가 있냐, 네네. 그죠?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뭐 이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엄 변호사님이 만약에 코칭을 해주신다면 이분한테 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합의서 하나를 받는 거죠. 걔랑 사귄 거 관련돼서 그러면 뭐 손해배상을 얼마나 준다. 앞으로 안 하겠다, 그죠? 안 하겠다 하는 건 그냥 막연한 다짐만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페널티까지도 다 집어넣고 받아 나서 내가 용서해 준 게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 않도록.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각서 부부 사이 각서. 근데 너가 이거 한 번 이 짓을 했는데 내가 널 용서를 했다는 각서를 근데 그게 받아서. 대부분 각서는 아무 혈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혈액이 없는데 쓰더라고요. 그 죽음이 부정행위를 했구나라는 각서. 맞아요. 그거 증명이잖아요. 네. 증빙. 제가 말한 거 말고 실제 나중에 이혼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네네. 엄밀히 말하면 각서는 그러니까 내 혼자 다짐을 쓰는 거고요, 그죠? 그건 이제 합의서죠. 합의서. 그렇죠. 예. 부정행위에 대해서 뭐 안 하겠다. 내가 과거에 부정행위 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얼마 해주겠다. 앞으로 안 하겠다.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얼마의 손해배상 해주겠다 하는 거니까, 그죠? 비밀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가지고 3개월 정도 카톡했다. 네. 얼마 정도 받으면 좋을까요? 많이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은 금액이 크더라도 오케이를 할 것이고 금액이 커야지 나중에 남편이 또 그랬을 때 뭐 이혼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겠죠. 최소 억 단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적어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왜 아까 홍군형 아니, 내주라면서요? 한 100억 하자 100억. 야 100억은 안 돼. 못 받잖아. 못 받아. 이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지금. 마상이 돈으로 해결될까? 야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아니 해결돼요. 된다. 좀 돼. 이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실제 받는 거는 실제 남편이 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이제 주기로 하는 거는 훨씬 더 큰 금액을 해놔야지 나중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쵸? 청구하시고 예, 나중에 한 번 더 걸리시에 뭐 5억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아. 네, 어쨌든 여기 뭐 혹시 모르니까 상간녀 소송도 좀 같이 하시고 여기 증거가 네네.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만난 적도 없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시고 제주도 산다 이런 말도 믿지 마시고 네, 무조건 남편에게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달라 2천만 원 달라. 솔직히 2천만 원이면 가볍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아줄게. 용서해 줄게. 이거잖아요. 나 2천만 원은 남편이 그냥 이혼해줘. 난 2천만 원이 없어. 슬퍼. 그럼 1,000. 맞아. 딜 가능. 딜 가능. 내고 가능하고요. 내고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그렇게 채권으로 남겨두는 게 하여튼 제일 우리 빡빡하진 않아요. 내고는 가능하지만 일단 크게 베팅은 해놔야지. 그래. 자존심이야. 맞아요. 네, 자존심 대결이야 이거는. 그래서 2천을 베팅을 한 다음에 남편이 비는 모습 보여주면 좀 깎아주는 걸로. 남편이 막 또 뭐야 2천 장사하냐? 그래 그럼 너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좀 깎아줄게. 그렇지. 내고는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아 좋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연을 딱 보니까 진짜 그 이혼하는 사유 같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누군가한테는 좀 경한 것도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고 맞아요. 이 개인차가 굉장히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만큼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뭔가 남이 이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기엔 그게 뭐라고 이혼을 해라고 하다가도 이게 내 힘이 되면 이런 새끼랑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제3자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내가 내 눈으로 목격했을 때는 또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쵸, 저 모르는 여자가 막 내 남편한테 자기야, 여보, 막 이러면. 험감대. 공감대 얘기하고 제주도 쫓아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제주도 폭파. 한 번 더 폭파. 저는 근데 최근에 사실 이 지혜갑을 보고 상담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휴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준 거. 아유 하고 넘어가 준 것들이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크랙이 절대 돌아오지 않게끔 더 커지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이제 많다.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초반에 뭔가 아니다 싶은 거를 발견했을 때는 내가 이걸 덮잖아요? 이걸 내가 못 본 척해 차라리 이게 너무 나한테 상처가 되니까 내 남편이 이랬다는 걸 막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합의서 쓰고 이러면 이게 팩트가 되고 기정사실화되잖아요.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 남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유야무야. 다시는 안 그런다는 얘기만 믿고 덮어버리는 거야, 급하게. 근데 그쵸.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이렇게 나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나도 행복한 모습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다 보이고 싶은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덮어버린 어떤 그런 일들이 눈덩이처럼 예를 들면 임신을 했는데 딱 한 대 맞았어요. 딱 한 대였겠지. 딱 한 대였겠지라고.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리고 너무 충격이고 남들한테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임신 막 9개월에 그래서 잊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계속 발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발현이 자꾸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왜 그때 초반에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아주 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아니다 싶은 거는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서 꼭
뿌리를 뽑고 차라리 정말 합의서를 이거를 팩트로 만들어 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놔야지 유야무야 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좀 조금 장난스럽게 뭐 2천만 원 청구, 몇 억 청구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야 부부 사이에 부부가 남이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그런 마음 때문에 아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눈 감고 넘어가줘야지. 물론 좋은 마음인데 이게 이제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 좋은 마음이 점점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꼭 해주시고 너무 부부 사이에 박하다가 아니라 아 우리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교정해 나갈 어떤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초반에 발생했을 때 뭔가 바람 피우는 것 같은 정황 발생했을 때 이 정도 넘어가 주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 문제를 키우시면 너무 큰일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다. 콩구녕을 내줘야. 사랑의 매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도 처음에 왜 봐줬을까? 아니 처음에 왜냐면 사랑하잖아 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싶잖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이해가 간다. 그리고 내 남자 쓰레기가 아닐 거야. 그래 이런 거. 그럼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새 사람이 될 거야. 맞아. 진짜 없어. 진짜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상한 짓 하면은 내 친구 남친이 그러면 야 미친놈 아니야 헤어져 이래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상한 짓 하면은 그래 실수한 걸 거야. 한 번뿐일 거야. 세상 천사가 된다. 우리 좀 더 객관적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어쩌다 보니까 또 많이 흥분해서 끝내게 되네요. 네, 저희에게 사연을 주시면 이렇게 내일처럼 내일처럼 공감하고 흥분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또 다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공감 가능하고요. 솔루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또 재밌는 또 좋은 사연 가지고 다시 좋은 사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좋은 사연,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연. 네, 그래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